사실 노트도 있어야 되고 좀 메모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했을 것 가위도 같은데요. 있고 딱불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물자 배분의 우선순위는 군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면은 그 원조 부품의 대부분은 이제 사실 군대로 들어가고 먹을 것도 이제 글로 들어가고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되게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서울 피난학교 학고방 교실을 저희가 한번 한 기퉁이만 복원을 해봤거든요. 네. 판자가 이렇게 세워진 판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 판자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원을 활용하면서 학고방을 아주 수채를 지었고요. 교육부 장관이 백낙준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이 유엔, 유네스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도 없고 노트도 없다. 종이 좀 주세요. 그래서 전지가 아니고 전지 반전지를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거로 책을 만드니까 이렇게 접지를 해도 32페이지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 임시교과서는 32페이지. 중간에 이게 중철, 호치키스로 박지도 않고 실로 꿰매서 쓰시오. 갖다 달라고 하면 한 권당 1원씩 내시오. 이렇게 뒤에 써붙여 있습니다. 근데 문구류 같은 것도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 콜라 캔을 네. 가지고 필통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전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두고 간 이런 것들도 해서 거의 7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는 필통 같은 것도 저희가 좀 희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인 거는 너무나 분명한데 네. 그 안에서도 배움의 꽃은 피어났네요. 그렇죠. 예.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실제로 3년에 걸쳐서 2,800명 고등학생 560명을 가르쳤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700명, 800명이 한 해 동안 수용됐다는 거죠. 그 아까 구본환 선생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로 여기서 나오고 중학교로 갔는데 너 서울에서 피난 왔지? 서울 피난대구연합중학교에 가. 하니까 학교 출석 번호가 114번이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114번이 한 교실에서 들어가니까 113명이 앉아있고 자기가 들었거든. 피난학교 전시는 2018년 박물관이 개관할 당시에 기획전시로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전쟁이라는 힘든 시기를 버텨내는 것이 어떤 무력이나 힘이 아니라 결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육의 가치 그리고 그 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상설 전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피난원 이쪽으로 보면 됩니다. 피난원 중학생들 중에서 여기 사진 속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었던 교복을 보면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각기 학교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피난을 오다가 급하게 피난을 와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 교복조차도 챙겨 오지를 못해서 그런지 또 교복을 입지 않은 친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곳은 위에 볼게요. 모노피도 있어요. 자, 한 친구도 지금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내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나는 동생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현장 체험학습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6.25 전쟁 때 여기 학교가 세워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쟁이 나면 학교도 부서지고 집도 부서지고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다시 학교를 건설해서 공부를 했다는 점이 좀 존경스러웠어요. 저희는 그냥 공부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면 더 하기 싫을 수 있는데 하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기록으로는 많이 접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피난 온 학생들이 강변이라든지 산 중턱이라든지 나무 아래에서 칠판만 가져다 놓고 노천에서 수업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시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전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전시실에는 교과서를 비롯해서 졸업 앨범,
그리고 상장 등 약 30여 점의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전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졸업 앨범을 수집을 하게 됐는데요. 앨범 속에 실제로 당시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사진, 그리고 학생들이 조례를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실제적인 학교 외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교과서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교과서가 되게 어렵게 적혀 있는 것 같고 저희 교과서보다 훨씬 더 작고 그렇던데 힘든 상황에서 저렇게 교과서 보면서 공부하는 게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양철 필통이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뭐 유행하는 거나 그런 필통으로 쓰는데 그런 디자인은 신경 안 쓰고 저런 필통을 쓰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쟁에서 힘들게 하니까 한번 여기 와봐서 좀 더 힘든 친구들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꾸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대구 최초의 피아니스트라는 이경희 선생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화여대 다니다가 6.25가 나서 대구로 그냥 집에 내려왔잖아요. 그분이 피난학교 선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그런 연결고리가 발견되네요. 그분의 딸, 우리 어머니 피난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갖고 우리한테 기증을 하러 와서 아, 이것도 우리가 또 새로 하나 찾아낸 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이제 상설전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꾸준히 그 6.25 전쟁에 관한 얘기, 피난학교에 관한 얘기들이 좀 수집된다고 아까 그 최학예사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업데이트가 되어서 좀 더 오롯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사 후퇴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상적인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사 후퇴 당시에 부산시청 2층에 문교부 사무실을 마련을 해가지고 관련 업무를 합니다. 제일 먼저 피난 온 학생과 이제 학생에 통보를 해가지고 피난지 소재 각 학교에 등록하여 수업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강 수업을 들으라는 거죠. 피난 온 교사도 또 등록을 해가지고 강사로 활동을 하도록 해라라는 이제 원래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도록 이제 시켰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대구가 피해를 완전히 입진 않아요. 도시가 막 학교는 사실 대부분 다 온전하게 남아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학교를 제대로. 그쵸. 왜냐면은 이 학교 건물은 사실 군 막사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 운동장은 연병장이에요. 훈련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중요한 사령부들이랑 이 예비 대대를 이끌어야 되는 거, 군수 보급 기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대구에 남아서 학교를 사용하다 보니 차지해서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놓였었던 거죠. 6.25 때 이 학교는 어떻게 쓰여졌을까라는 걸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구 학교의 반수 이상이 다 군부대 쪽에 이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포학교, 그다음에 병원, 특히 군병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미 제5 전투비행단 뭐 이런 쪽 영현 부대도 있습니다. 그 군인들 사고 난 군인들이 이렇게 장례 화장하고 그런 부대도 학교를 차지하고 앉아서 학교에 등록은 하라고 문교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갈 수 있는 학교는 없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전쟁은 하더라도 네. 우리 학생들의 또 배움만큼은 멈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하자, 뭘 따지지 말자. 그래서 당시 문교부에서도 정기 교육은 현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월 1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학하기로 결정지었으며 교사 시설 등이 없는 난간을 극복하고 임간, 하천 근방, 광장 등 적당한 곳을 선택하여 수업을 계속할 것이다. 뭐 임간이나 그러면 뭐 숲속에서 하라는 거죠. 2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실제로 현 거주지 구역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겠죠?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전쟁 상황이 나아져서 거주지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학력 인정을 또 이수료. 안 해준대요. 예. 그리고 또 대구에서도 대구시장 명의의 피난 아동의 국민학교 임시 편입 공고를 내고 이 취약 학교를 발표해 버립니다. 우리가 또 일제 강점기를 겪고 또 광복을 맞이하고 또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전쟁이 또 터지고 네. 이런 과정에서 터득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교육만이 살 길이다. 나라의 힘은 바로 교육이다. 그 당시에 보면 막 묘지에서 또 했대요. 어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공부만 할 수 어디든. 있다면. 네. 부산 지역 얘기를 보면은 이제 지붕이 없잖아요. 이제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학생들이 책도 적고 옷도 적고 아이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오늘 집에 가라. 부모 중에 또 공장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공장에 또 이 안에 터가 있으니까 예. 또 그 공장에서 학생들 비 오는 날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런 또 얘기가 전해지는데 아마 대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쟁통에 학교가 생기면 보통 막 그냥 임시 학교 같은 느낌도 좀 네, 드는데 네. 천막학교 이런 맞아요. 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았던 그런 학교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아이들이 와서 불황아처럼 거리를 떠돌고 있으니 뜻있는 대구 달성군의 장학관, 장학사 두 분이 서울에서 피난 온 선생님들을 일일이 만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만듭시다 해서 정식 개교, 정식 폐교했던 학교가 서울 피난 대구연합초. 부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청강 학교였습니다. 교실이 좁으니까 운동장에 가서 하는데 천막 덧쳐서 뒤에서 들어라. 이런 학교고요. 피난 학교가 정식 학교인 데가 대구가 유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 네, 저희가 한국 바로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대회도 나가서 상도 수상하고 이랬던 걸 보면 피난 온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학교를 지어준 유일한 학교가 서울 피난 대구연합초.